네, 우리 또 홍진채 대표님 응원하시는 댓글도 역시 또 달리고 있군요. 예, 우리 홍 대표님도 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특히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아마 인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홍 대표님도 앞으로 종종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우리 박현상 차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홍 대표님은 아시나요 혹시? 저는 팬이죠, 제가. 아, 그렇습니까? 제가 팬이죠. 팬입니다. 네. 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여기 나왔을 때 네. 그때 뵀었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우리 홍진세 대표님도 참 팬이 많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은데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기분 좋은 마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내용을 좀 뜯어보면 또 좀 그렇지 기분 좋은 않습니까? 마감은 또 아시다시피 이제 내일도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거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아침에 시작할 때 고민 같을 경우는 미국이 쉬었잖아요. 미국이 쉬고 그러면 미국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장이 오히려 좀 부담이 없었던 상황이 했죠. 그래서 좀 편한 구간이긴 한데 내일 지방선거로 쉬는데 우리 시장이 그 이제 오늘 저녁 때 미국 열리면은 나스닥 선물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거리고 과연 내가 종목을 팔고 넘길까 음흠. 아니면 그냥 보유할까 이게 아침에 저는 화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아침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중국 제조 PMI 지표 발표가 10시 반 정도 예상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항상 좀 좋을만 하면은 중국에서 이제 안 좋은 뉘앙스가 나왔고 그래서 5월달 장이 계속 그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을 보자라고 했는데 중국을 봤더니 잘 나왔더라고요. 예. 잘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수치로 말씀드리자면은 PMI 같은 경우가 제조 PMI가 49.6으로 나왔는데 전달에 40.4 나왔으니까는요. 컨센서스 48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꽤 그래도 예상치 상회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비제조 PMI 같은 경우도 지난해 41.9였는데 5월은 47.8이니까는 그래도 꽤 그래도 견조한 수치가 나와서 네.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침 그냥 편하게 그냥 빨리 땡겨서 오늘 외국인이 1조 샀거든요. 주식을.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이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렇게 팔다가 그렇게 일조를 팔다가. 샀어요. 그러니까 저 좀 낯설죠.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어. 사실은 5월 30일 어제도 한 3,400억 정도 매수. 그리고 5월 27일 지난주 금요일 경우도 2,700억 정도 이렇게 좀 매수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아침에 한 9시 10분까지는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네. 9시 한 6, 7분 사이까지 900억 이상까지 매도를 했던 상황이었고 그럼 아침에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중국이 열리기 전까지 관망 모드였고 그런데 한 10시 지나면서 PMI 발표 직전까지 가니까는 외국인 순매수로 쭉 돌다가 자 3시 20분 장 마감 전에 그때가 5,500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외국인이? 네. 했는데 종가에 5,000억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럼 뭐 어떤 현상이에요? 이건? 아마도 MSCI 리밸런싱으로 추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펀드 자금이 계속 뭐 매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비차익으로 한 1조 1,00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아마도 이런 부분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연속적으로 하기에는 일종의 오늘 시장은 일종 이벤트 플레이로서 될 확률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기조적인 거가 헷갈린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 네. 일단 오늘 종목들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오늘 최근 반등의 교집합은 낙폭과대입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일단 5월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5월달 한번 정리를 지수장으로 해보면은 지금 시작이 2,669포인트 시작을 했는데 그죠? 그 2,685포인트니까는 약간 빠져서 끝난 거죠. 0.3% 정도. 5월 1일 대비. 예, 거래소는. 네. 그리고 코스닥은 894포인트로 시작을 했고요. 종가가 893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11포인트 정도 많이 나. 1.2% 많이 나. 그러니까 5월 상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조금 나았는데 어차피 코스닥 변동성이 좀 더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장 중에 그 5월 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엄청 크게 내려쳤었죠. 그러면 이제 월봉으로 보는데 월봉상으로는 밑꼬리가 쫙 꼬리가 많이 달린 달렸죠. 그런 그래도 이쁜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펀드 자금 이런 거를 추정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거를 쭉 오후 한 1시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들어올 때
매수가 집행할 때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대형주로 매수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장중에 대형주 매수가 매우 돋보였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금액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별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SK 하이닉스 1,100억 정도 매수 들어왔고요. 삼성전자가 981억, 기아 654억, KB금융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업종별로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좀 매수가 이제 나눠서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오늘 수급이 어제 봤을 때 어제도 개인분들 8천억 때렸거든요. 근데 오늘도 장이 이렇게 오르니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5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아마 최근에 산 물량을 수익 실현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좀 하는 중이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제일 많이 매도한 종목은 뭘 것 같으세요? 개인들이 많이 매도한. 네. 예전에 장 오를 때 삼성전자 많이 사가지고 이제 팔고 했는데 오늘 현대모비스를 제일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많이 모비스가 올랐죠. 급등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뭐 모비스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 매도한 종목이 기아 560억 정도. 네. 네이버, LG화학 순이에요. 뭐 네이버야 뭐 오늘 뭐 한 이틀 조금 올랐으니까 올랐 거라고 하긴 어렵긴 한데 뭐 기아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오늘 포함해서.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밑에서 샀던 거 그게 손절매인지 수익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평단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 많이 샀었던 종목들에 올랐을 때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빠졌을 때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IT 대표주를 담고 이런 매매 플레이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어찌됐든 장 시작 때보다 종가가 꽤 많이 올란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 쉬잖아요. 내일 밤에 이제 미국에서 ISM 제조 구매자 지수 PMI도 발표를 합니다. 내일 시간으로 한 11시 정도 밤 11시 정도 되니까는 네. 요런 중국발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잠깐 중국 얘기 좀 드리자면은 오늘 좀 레포트 중 일부인데 이게 중국 정부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5.5% 정도 물가 그 성장률을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2분기는 거의 마이너스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중국이 봉쇄가 일부 풀린다고 하니까는 기점으로 부양 정책이 좀 발표가 되는 중이고 여기에 8월달에 베이다이어 회의라고 있잖아요. 그거까지가 경기와 금융시장을 반등시키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라는 부분이 일단 코멘트가 좀 나왔어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시장이 같이 반등이 나오고 좀 반등 나오는데 우리 확인하고 외국인 들어오는 중이고 그리고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펀드 매수가 잡히면서 오늘 시장을 끝까지 그래도 16포인트 이상 제가 딴 거 얘기하다가 오늘 얼마 올랐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16포인트 올라서 2685포인트로 마감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왔을 때 말씀드린 부분은 이거였죠. 2650포인트 정도가 추세선 하단부에 걷을 때 그래도 돌파라는 그런 부분인데 다행히 금요일과 오늘 월요일과 사이에 올라오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요 다음은 이제 275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부 기술적 리바운딩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투자자들의 고민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700이 올라오면 맞죠, 대표님? 그거를 대부분 이제 박스라고 하는데 줄일까 말까.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줄이셔야죠라고 얘기 들었더니 수익 난 게 없는데 뭘 줄이냐. 2,700 되더라도. 네. 그러니까 어쨌든 월 초부터 빠진 게 워낙에 맞죠, 크니까. 대표님. 그러니까는 저는 이게 화두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마감이라든지 좀 이따 종목을 쭉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네. 지금 고민은 올라오고 있는데 막상 오늘 상승이 반갑죠. 다행히 올라온 반가운데 실총상이 일부 대형주 위주로만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2차전지 좋았는데 2차전지는 이미 없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떤 부분을 내가 리밸런싱이라든지 혹은 현금화를 해서 다음 뭐 다시 2,600이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지금 시장이 화두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 하루 동안 잘 고민해 보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우리 홍 대표님 모실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한 1조 이렇게 들어온 거는 어쨌든 직접 자금을 이제 운용을 하시는 입장에서 판단들을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루하루를 뭐 이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오늘 왜 들어왔다고 혹시 판단하세요?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는 판단하지 않고요. 아, 잘 그렇습니까? 모르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듣고 음. 하면은 이제 아 그랬구나라고 하는 거고 네. 말씀 주신 대로 MSCI 리밸런싱 자금은 지속성이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월말이 되면은 좀 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잖아요. 네. 기관들은 이제 월말이 끝나면은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음. 돈을 맡긴 고객분들한테 그러니까 좀 한 달 동안 성과가 되게 안 좋았을 때 막판에 조금씩 좀 사서 주식을 올려요? 뭐라도 사서 올리는 그런 게 좀 있긴 있거든요. 아, 그게 뭐 그래요? 늘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아. 가끔 그런 게 좀 이게 또 기관들도 서로 눈치를 보다가 저 집에서 윈도우 드레싱 하는 건가 이러면 그럼 우리도 하자 이러면서 다 같이 좀 빨리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주셨다시피 일단 PMI도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중국 봉쇄가 이제 완화가 되는데 지금 발표된 거는 일단 완화되기 전의 지표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PMI도 잘 나오고 이제 상하이가 봉쇄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중국 봉쇄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 기대감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조금 일종의 안도랠리라고 부르는 그런 안 좋은 건 여전히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악재들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좀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때가 되었지 않을까 네. 이런 심리가 어느 정도 있지 작용을 않았나 했다. 싶네요. 그 우리 홍 대표님 이제 자금 집행을 하시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무게가 좀 바뀌었습니까? 어느 쪽으로?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네, 저희는 좀 이런 월간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포지션을 그렇게 많이 바꾸진 않는데요. 그 방금 이제 개인 순매도 1위가 현대모비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일단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다 끝났잖아요. 네. 2주쯤 전에. 그래서 업종별로 실적들이 어땠나를 이제 다 정리를 해 보면 그 중에 좀 유독 눈에 띄는 sek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거든요. 네. 자동차가 이번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굉장히 강하게 받는데 그게 자동차는 일단은 그러니까 반도체가 공급 부족해서 생산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건 잘 알잖아요. 네네. 근데 자동차는 그래서 보통은 생산이 잘 안 될 때 가격을 올리고 이게 서로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으로 연동이 되는데 자동차는 그냥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이 숨겨진 가격 상승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팔 때 우리는 보통 그 인센티브 딜러들에게? 네네 받잖아요. 근데 그 인센티브를 줄여가면서 잘 팔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한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이제 약간 이중의 가격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자동차 네, 완성차 네. 쪽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펀더멘탈한 측면들을 많이 반영해서 최근에 자동차가 좀 많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특징이 좀 있었던 섹터들이라든 테마들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우리 박형상 차장님께 네. 하나하나 좀 들어보죠. 일단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거래 대금이 급증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말씀드려 깜빡했는데 어제 7조 4천억 정도였거든요. 거래소 13조 9천억. 예, 와. 그러니까는 2배 정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MS 리밸런싱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그래도 시장 상승을 할 때 좀 작용이 된 거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네. 코스피만인가요? 코스피만이요. 예. 그럼 이게 저희가 한창 시장이 화랑일 때도 한 10조 화랑일 그때- 때는 재작년 초 작년에는 25조 30조까지도 1월달에 아직 그렇게 그때 갔었죠. 예. 수준보다는 많이 못 미치는 거군요. 그래도 최근에는 10조 이상 되면은 그래 적당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너무 안 좋을 때가 막 7조, 8조 이런 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그러더라도 거래 대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 밑에서 좀 어느 정도 부담이 좀 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중이고 네. 홍 대표님이 조금 전에 그 자동차 말씀하셔가지고 이어서 먼저 말씀 좀 들어볼게요. 최근에 자동차가 매우 꾸준한 강세입니다. 매우 꾸준한 강세고 그런데 이게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기아차 갑자기 급등 이러기보다는 작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 의미 부여를 하는 것보다는 아 내가 이 종목이 드디어 자동차가 가는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제 개인적인 포인트는 부품주들이에요. 완성차들 같은 경우는 꾸준했었는데 네. 오늘 현대 모비스가 6%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징글징글하게 물렸다가 이제 좀 수익이 나곤 혹은 어느 정도 업세에서 나오니까 좀 매도를 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모비스가 6% 그리고 SL이라는 종목도 2~3%.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표님도 기억하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성화이텍이라든지 SL 추억의 종목들. 예, 추억의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주는 원래 싸다. 원래 싼데 뭔가 트리거가 있고 그런 예를 들어 EGMP 공정이라 작년에라든지 그런 뭔가 모멘텀이 붙을 때만 한 번씩 이벤트성 플레이로 쭉쭉 하다가
그래서 매매를 연속적으로 하기엔 좀 어려웠던 종목들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또 거래량이 적으니까 맞습니다. 기관이 건드리기에는 또 좀 부담스러운 면도 네네. 있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뭐 SL은 조금만 더 오르면 올해 신고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그 성화이텍은 오늘 거의 7%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수급들 살펴보면은 종전 대표님께서 이제 기간 수급 말씀하셨는데 어제부터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 결에 있는 종목들이 기간 수급들이 툭툭툭툭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세게 들어오면서 성화이텍 급등이 나왔고 요게 오늘 신영증권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산업보고가 나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 이게 어찌됐든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자동차 출하량도 줄어들었던 상황이고 그게 근데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완화될 조짐을 보인다. 예를 들어 세계 1위 업체인 차량용 반도체 점유율 1위 업체인 인피니온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인피니온에서도 얼마 전 실적 발표 때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라 했고 요거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전망과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슬슬 지금부터는 해볼 만한 건데 이게 지금 뭐 이제 여러 보고를 다 살펴봤는데 거기서 제가 뽑을 수 있는 내용은 1년간 앞으로 하반기부터 좋아질 텐데 작년 기저효과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으로 우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가 좀 맞을 것 같고 특히 자동차 부품 업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생산 차질이라든지 물류비 원자재 이런 비용 부담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몇몇 종목들 빼놓고는 안 좋았던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그러더라도 유의미하게 좀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전략이 이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수익성 부담 요인이 완전히 사라지긴 힘든데 그래서 고객별로 다변화 수준이라든지 네. 혹은 지역별 비중 사업 다각화 정도에 따라서 실적 회복 수준이 다를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공장과 미국 공장, 인도 공장의 생산을 먼저 우선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쪽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우호해 보인다. 혹은 중국의 기저 효과를 좀 중국에서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인도 물량 증가의 수혜를 어떻게 노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좀 전략의 부분이 좀 종목별로 차등화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종목별로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뭐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카렌스 같은 거 투입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인도에서 카렌스가 잘 팔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추억의 그런 종목들이 한 최근 몇 년 그러니까 2년 동안 최근 2년 동안에 들어오신 분들 말고 그 전부터 주식 좀 해오셨던 분들이 그런 생각했던 종목들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예. 요런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네. 한 달 정도 전까지는 그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들의 콜이 일단 참고로 그 기관 투자자 분들은 되게 미세하게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 자동차가 좋아 보여도 그러면 자동차 중에서 완성차냐 부품이냐 그리고 뭐 건설 뭐 건자재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건설 공정의 앞단에 들어가는 게 좋을 거냐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는 자재를 살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미세한 매매를 많이 하는데 그래야 좀 일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최근까지는 사실 이제 반도체 때문에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그래서 자동차가 좋을 거라는 거는 몇 달 전부터 좀 돌던 콜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럼 완성차 사요, 부품 사요라고 하면은 부품은 아직 아닙니다. 완성차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센티브의 수혜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그런 물류비라던가 여러 가지 부진을 아직 계속 떠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부품보다는 완성차가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아마 기관들의 시각이 며칠 전부터 네, 예. 많이 바뀐 것 같네요. 그래서 완성차는 좋은 거 다 알고 실적으로도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 그러면은 근데 길게 봤을 때도 계속 좋을 것 같으니까 좀 더 레버리지를 먹기 위해서는 부품 쪽으로 좀 더 넘어가자.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좀 더 세부적으로 어느 나라 공장의 익스포저가 큰가 이걸 가지고 또 매매를 하나 보네요. 네. 재밌습니다. 정리를 엄청 빠르게 쉽게 하시네요,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홍진채 대표입니다. 역시 자, 멋있다. 그럼 자동차 괜찮았고요. 그럼 자동차 관련된 뭐 2차 전지도 역시 괜찮았습니까? 예, 뭐 2차 전지 당연히 호조였을 거고요. 뭐 어제 아니 그저께 테슬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 2차 전지는 성장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작년에 진짜로 유행했었던 플랫폼 종목들이 요즘 어떻게 회자가 되냐면 작년에 대장주가
2차 전지로 넘어왔다. 그러니까 성장이 지속된 어찌된 시장이 아무리 갖추지만 하기도 어렵고 일부 성장 있는 종목들은 쏠릴 수밖에 없는데 2차전지는 어쨌든 실적이 나오니까는 그쪽으로 쏠리는 중이고 오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종목들도 3% 이상대 좀 급등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동박 3사들 있잖아요. 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솔루첨단수 이런 종목들도 일진 머티리얼즈 뭐 5% 이런 식으로 꽤 급등이 나왔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도 최근에 종목들 뭐 그래프를 보시면은 급등했다가 다 박스권 하단부까지 동박 업체도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막상 이런 동박 업체들이 내용이 좋아서 오를 때는 화끈하게 보이지만은 박스권 하단부에서 오늘 첫 반등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뭐 어떤 물론 중간에 보니까 일진 머티리얼즈 얼마 전에 그 매각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 매각 이슈가 오늘 보니까 포스코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조금은 돌긴 돌더라고요. 그게 트리거가 돼서 올랐을지 혹은 원래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에서 올랐을지는 뭐 매매한 참여한 투자자들마다 다 다를 수가 이유가 있긴 있지만은 어찌됐든 동박 업체들도 3사 급등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도 급등 상대적으로 최근에 좋았었던 2000지 부품이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오늘 눌렸던 상황이고 그것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매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LNF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도 여러 번 다뤘겠지만 최근에 이제 주주분들의 분노를 사게 할 어떤 액션이 있었잖아요. 그 자사주를 이제 매각을 한다면서 좀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그러면 자사주 매각에 대한 주주들의 분노는 이제 약간은 풀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알 수는 없는 거겠지만 일단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물어보면 그 왜 안 되냐라고 얘기하시고 그죠 하는데 어쨌든 그 공장 증설이고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 솔직히 저희 입장에 봤을 때는 주가만 오르면은 그런 부분 추가적인 성장 엔진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오늘 그래도 그 오르기 전 수준까지 좀 회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싶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 아까 종목을 말씀드리던 중에 시총 상위주들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네이버가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오늘 자료를 좀 많이 봤어요. 이게 장이 좀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최근 자료의 핵심은 이렇게 결이 비슷한 것 같을 경우는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갑론을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뷰마다 다 다르고 근데 오늘 봤던 일부 레포트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페이스북 메타가 23년도 퍼 기준으로 한 14배, 15배까지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 한 30배 정도 카카오도 그 정도 수준의 비싼 상황이고 하니까는 성장주로서 플랫폼이 대장주 위치로 가기는 조금 이르다. 비싸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뭐 피코마라든지 카카오 기준으로는 뭐 여러 가지 웹툰 서비스 같은 거가 성장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오늘 레포트화된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네이버가 이틀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뭔가 강력한 수준보다는 이틀 연속에 좀 의미를 두고 싶고 오늘 LG화학이 5% 급등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다른 네. 그러니까 뭐 저기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조금씩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5% 반등은 대형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레포트를 살펴보니까는 첨단 소재 우리가 알고 양극재 쪽 있잖아요. 네. 그쪽이 증익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은 기존에 알려져 있던 내용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지금 가셔야되는 쪽에서 오히려 주가 상승세가 좀 더 강력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 플랫폼 업체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약간은 좀 부담스러워한다라는 부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성장주가 뭐 하반기 어찌됐든 뭔가의 그 성장을 이루려면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테니까는 그거는 각자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그래서 성장의 대표 주자는 다음으로 넘어왔을 때 또 우리 또 태양광이지 않습니까? 오늘 태양광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했고 하나솔루션이 있고 5% 이상 급등이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혹시 그 일요일 날 그 저희 3프로 그 저희 그 컨텐츠 중에 네. 그 강동진 연구원이 오신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좀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아마 김프로님 오셔가 이렇게 저도 봤는데 네. 그 레포트를 제가 목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패널이 중국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저기 많이 저기 기술력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오늘 매매로 봤을 때는
이게 저 페로브스카이트 하면은 저는 딱 떠오르는 종목이 유니테스트거든요. 유닛 테스트. 네. 왜 기억이 나냐면 재작년인 거예요. 아마 그 한다고 했을 때 상한가 쳤어요 그날. 원래 알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거든요. 네. 장비 업체인데 그때 뭐 페로브스카이트 그때는 뭐 단어조차 행수했던 그런 상황인데 상한가를 쳐버렸기 때문에 소부장 매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뭐야라고 해서 제 기억이 나요. 어찌됐든 유니테스트가 작년에 새만금의 페로브스카이트 공장 증설을 거의 완료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은 나쁘지 않다라 말씀드리는 게 확산이거든요. 확산. OCI 먼저 치고 하나솔루션 오늘 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 오른 페로브스카이트 뭐지 하니까는 유니테스가 오늘 5.6% 급등. 다른 소부장들은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좀 태양광에서도 유닛 테스트가 유독 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까지 안 움직이다가 유니테스트 왜냐면 그냥 유니테스트 열어봤을 때는 후공정 장비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 봤을 때 이런 부분 진행이 됐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확산을 하는 거죠. 얘도 페로브스카이트였어라든지. 그래서 종목 추적하시는 분들은 그랬구나라고 아마도 말씀을 이렇게 하실 거고. 그리고 그 태양광에서 어떤 뭐 어제 오늘 어떤 데일리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태양광 전반적으로 좀 업황이 호조가 되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일단 지난주부터 얘기됐던 거는 이제 리파워 EU라 그래가지고 EU에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 정책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계속 최근 한 일주일 동안 회자가 되긴 됐었어요. 그래서 관련 레포트들도 두세 개씩 쏟아져 나왔던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데 중간에 이제 지난주에 탁프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올랐다는 뉴스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실적 개선세 물론 그쪽 폴리실리콘 만드는 하나 솔루션 입장에 봤을 때는 아주 네. 적자긴 하거든요 태양광. 그런데 그러더라도 성장성이 조금 보이는 쪽으로 시장이 이동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이동을 하면서 꼭 태양광 움직이면 풍력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풍력이 잘 안 움직였습니다. 살짝 튀다 말고 네. 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거래가 세게 터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CS 형제들 있잖아요. 네. CS 베어링이 장중에 상한가 쳤어요. 에? 그래요? 네. 20% 올라서 끝나긴 했는데 오. 상한가 치고 20% 급등해서 끝나고. 네네네. 근데 요거를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게임주가 반등 처음 나올 때 거래 확 터진 거랑 그리고 오늘 숙력이 거래 확 터지면서 오른 거랑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은 좀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더라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래도 내가 상승세 베팅하는 매수세가 훨씬 더 많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CS 베어링 시총이 매우 작습니다. 그 CS 윈드가 오늘 5% 정도 상승. 네. 근데 풍력 생각하면 나오는 게 유니슨, 뭐 동국 SNC 이런 여러 가지 추억의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안 움직이다가 오늘 15%, 동국 SNC 9%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쏠리면서 풍력 쪽에서도 확산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또 여기서 풍력 근데 뭐 좋을 일이 그냥 태양광 좋아서 혹은 뭐 그냥 재생에너지 쪽으로 그냥 관심이 다시 쏠려서요? 아니면 풍력이 또 다른 뭐가 있나요? 일단 뭐 최근에 나온 한병화 위원님 좀 자료 좀 보면 말씀드리자면 네네. 어제 1년 동안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죠. 주가 엄청나게 빠졌는데 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터빈이죠. 터빈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판매 단가 인상을 최근에 시작했다 하고요. 음.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봉쇄에 대한 경제 활동 지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3분기로 미국의 그린 부양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그러니까 매크로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최근에 빠졌던 이유는 소위 어떤 성장성이 좀 높은 섹터긴 하니까는 일종의 좀 부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각 종목별로 뭐 상강 M&T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그 네.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수주 잔고 보시면서 종목별로 네. 매매 포인트는 잡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홍 있습니다. 대표님은 신재생 이쪽으로도 투자를 좀 하세요? 잘 모릅니다. 신재생 쪽은 공부해야죠. 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혹시 이쪽으로 투자도 하시나 이제 궁금해서 그런데 이쪽 투자를 막 적극적으로 하시진 않는군요. 그러니까 뭐 방금 추억의 종목이라는 네네네. 단어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부는 한 번씩은 쭉 했었죠. 뭐 아. 예전에 뭐 유니드니 뭐 관관 업체도 많이 다녔었고 보기는 한 번씩 쭉 다 봤었는데 그 한창 처음에 2008년 10년 이렇게 네네네네. 그때 이제 한번 쭉 붐이 있었을 때 네. 네. 근데 그 이후로 말씀하신 대로 업황이 썩
그러다 보니까 네, 아직 크게 관심은 못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력은 안 하고 태양광도 역시 비슷하게 신재생 쪽은 크게. 그러니까 뭘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어느 쪽을 제일 요즘은 관심 있게 좀 쳐다보세요, 우리 홍 대표님은? 뭐 기업은 뭐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어떤 섹터? 섹터를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잡진 않아요. 네. 한 기업을 그냥 잘 파셔서 하니까. 네네, 보통. 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이 이제 실적 잘 나왔나, 어디 뭐 사고 안 쳤나, 뭐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대응을 어떻게 잘 하고 있나 그런 네네네.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 나오면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싶네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섹터는 어느 쪽이었습니까? 시장 참여하시다 보면은 어제 LG가 거의 10%대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어제 LG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 주식 오래 하셨던 저희 선배님 세대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지주사 가면 시장 끝이다 이런 얘기 가끔 하세요. 옛날에. 그죠? 그런데 최근 시장이 좋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주사 가는 게 왜 이렇게 반가운지. 물론 어제 지주사 종목 LG가 자사주 5천억대 매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쏠리는데 한번 지주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다른 지주사도 같이 움직이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뜬금포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오늘 LS가 거의 6%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굉장히 센 반등입니다. LS 치고는. 그리고 주요 이평선 강하게 뚫으면서 세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지주사들의 순환매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상황이고 LS가 올해 기준으로 한 6배 나올 거예요. 퍼가. 원래 저평가된 섹터긴 했는데 이게 이 레포트가 아마 어제 나왔을 겁니다. 요거 좀 말씀 좀 드리자면 이게 좀 일종의 시장에선 지금 다른 새로운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선과 전력기기 업종을 주목해야 될 시기인데 라고 얘기한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전기차 글로벌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당연히 전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 송 배정망이라든지 보강 및 신규 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이라든지 전기 업체들을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레포트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서 수주 잔고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미 국내 전선과 전력기기 업체들은 21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됐고 22년도부터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부분이 일종의 서머리로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거는 종목별로 각자 살펴보시긴 해야 되지만은 오늘 LS만 움직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LS 일렉이라는 전력기기 회사라든지 그리고 일진전기라는 회사 이런 좀 물론 이게 지금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 이런 것 때문에 일진홀딩스 이런 것도 막 움직이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뭐 일진전기 6.5%, LS일렉 4.3% 이런 식으로 이런 전력 기기 업체들 종목들이 오늘은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여러 가지 종목들이 순환매성으로 움직이긴 하지만은 일단 이런 부분으로 일단 포인트로 조금 잡아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전도 괜찮았습니까 오늘? 그러니까는 이게 원전은 네. 연속성이 없어요. 최근에 없어요. 그냥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건 약간 테마성으로 좀 종합해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어제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코인이 한 7%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아침에 딱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다날이라든지 비덴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시가의 갭 상승하면서 빡 뜨더라고요. 그런데 다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잡았으면 한 5, 6% 물린 거예요. 오늘 하루도. 네네. 그 밀리고 그리고 원전 폴란드 수출 기대감이라든지 뭐 요즘 그 한미 원전 동맹 이런 부분이 기사화되면서 원전주가 뜨다가 근데 종가까지 쭉 당겨서 오른 게 아니고 일단 가다가 좀 말았던 상황인데 양봉은 유지됐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런 종목이 좀 움직이고 그래서 막상 재건 테마 이런 종목 뭐 시가총액 1,500억에서 요 정도 사이 종목들인데 막상 차트 열어보시면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예. 그 밑에 더블 나왔어요. 몇몇 종목들은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종목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재건 테마는 꾸준하게 그 추세가 있고 원전 같은 경우는 잊을만 한 번씩 오르고 코인 관련주는 아직은 밑에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를 뭐 권유하는 거 아니고요. 네. 각자 이제 이런 것도 시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서 아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코인을 아주 조금 또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직은 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밑에는 7%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비트코인. 비트코인.
역시 큰 걸 해야 되나 봐요, 코인은. 작은 코인들은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우리 홍시채 대표님은 코인 안 하시죠? 한다고 하기보다는 매매를 하진 않죠.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코인 쪽을 어떤 뭐 자산의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새로 이렇게 뭔가가 있는데 나도 뭔가 참여를 일부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투자 뭐 이러신 거예요? 반반 뭐 굳이 따지자면 후자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코인이 세상을 다 지배해버리면 되게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보험료. 네, 보험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쭉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체적인 느낌이 뭐 전화 받으시거나 이럴 때 어떻습니까? 오늘 좀 기분들이 좋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좀 고요했습니다. 오늘 느낌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이 정도 반등이 조금 의미가 있겠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한 종목이라도 플러스가 나든 뭐 혹은 마이너스 20% 됐던 게 뭐 2, 3% 안쪽으로 줄어들고 이러면 좀 뭔가 내가 리밸런싱을 해서 좀 새로운 다른 종목들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종목들 중에 살펴보시면 필라홀딩스랑 FNF 같은 의류 쪽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중국 봉쇄 때문에 안 좋았었던 섹터예요. 그리고 뭐 정유주라든지 네. 화학주라든지 보면 대부분 오늘의 결은 낙폭과대인데 저기 화학 그 중국 때문에 안 좋았던 산업이 오른 건데 그쪽이 근데 뭐 오늘 조금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는 그것을 의미부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안도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최근에 요 며칠 반등을 보면서 좀 이건 베어마켓 랠리다라는 반응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실제로 차장님이 보시는 뷰는 아니면은 다른 주변 뭐 고객분들이라던가 주변 분들이 받아들이는 건 좀 어떤 쪽에 가까운가요? 일단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어요. 2,700이다, 2,750이다. 그러니까 2,650을 뚫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올라갔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예요. 개인 투자의 핵심은. 근데 경험적으로 그 액션을 취하는 거는 물렸던 게 플러스가 나야지 액션을 취하거든요. 네네. 예. 정프로는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종목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유의미하게 안 올라온다라는 게 좀 핵심일 것 같고 베어마켓 랠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물론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은 어제처럼 삼성전 하이닉스 두 개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확산이 돼서 조금씩 올라온다면은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는 플랫하게 2,700이더라도 유의미하게 되는 구간이 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구간을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건 예상하는 게 아니고 대표님 말씀처럼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좀 구간 좀 기다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상 5월의 마지막 화요일이었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었고요.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유안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참 투표 날입니다. 네, 잘하고 오겠습니다. 투표 잘하시고요. 네네. 모레 뵙겠습니다. 모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